문제도 자화상 너무 중요한 시점. 절정도 중요한 시고. 264, 그러니까 신사고가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거 교재를. 우리 동아출판사 친구들도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안 볼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시예요. 반성 어떻게 나가신다고 아예 말씀이 없었어? 혼나? 진짜 소셜에 딴짓한 거 아닌데 못 들었어? 그 세 명이 한 선생님 세 명은 분이야? 그런 거 같던데. 국어를? 4시간 아니야 니네? 모르겠어요. 근데 나눠서 나왔는데 1, 2, 3 4, 5, 1, 2, 6, 3. 7 A 선생님이 1, 2, 3 나가시고 B 선생님이 4, 5, 6 나가시고 아니 4, 5, 6, 7 4, 5, 6, 7 나가시고 8, 9를 C 선생님 나가시고 그런 거 같던데. 들었네 그래도? 이거 보는 거야. 주제 찾아보는 거야. 그냥 플로가 아니고 주제만. 네,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주제 찾아보는 거야.
자, 읽어봤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그 설명을 먼저 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뭐 편의를 위해서 지금 써있는 걸 드리긴 했지만 왜냐면 또 필기 따라가다가 또 정신 못 차리니까 또 필기 하느라고 그래서 나눠준 거지 자꾸 필기에 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정말 혼자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분석하는 연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하실 때는 보셔야겠죠? 복습하실 때는 보시는데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잘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1단원에 보면은 문학의 숲과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숲이라는 건 전체고 나무라는 건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숲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하면서 넘길 건데 그 다음에 대단원을 시작하면 거기 대단원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보세요. 제가 13페이지는 드렸을 거예요. 그죠?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로서 즉 동화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내용과 형식이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출제 요소가 된다고 했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면서 감상해야 되는 부분이다. 문학과 형식, 내용과 형식이 있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감정 등을 문학 작품에 담아내는데 그게 바로 주제 요소 아니겠어요? 주제겠죠? 주제를 그것이 문학의 내용이 되는 거죠. 문학의 내용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문제의식 그게 바로 뭐다? 문학의 내용이면서 주제의식이다. 정리됐죠?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 형상화해 낼 것인가 그게 문학의 형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각 발레에 알맞은 방법이나 장치 이거 우리 아까 동화에서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형식에 맞춰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그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도를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화상 갑니다. 제가 항상 시를 먼저 분석할 때는 제목 누구 찾으라고 했지? 입으로 따라해야 돼.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잠도 안 와 그렇게 하면. 집중이 잘 돼요? 누구 찾아요? 화자요. 화자는 시인이 자신이 어떤 떠올린 주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상황 속의 대리인이라고 했죠. 화자를 찾고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우리가 작가의 머릿속에 원래 들어있던 주제를 찾는 방법이라고 했고 시에서는 그 반응이 정서와 태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분석하라, 정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할 때 뭘 찾아야 선생님이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찾으라고 계속 해요. 이걸 찾으려고 되게 노력해야 돼. 근데 이걸 찾을 때에 힌트가 될 만한 게 수식어, 서술어 이런 의미. 이렇게 해서 내용이 파악이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시어나 식구의 의미 이거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시인의 마음대로 시어를 골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를 애매하다고 말하는 거고 파악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뭘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시적 상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 시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판단해내는 거예요. 결국 판단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필기를 해주시죠. 학교 가면 설명도 해주시고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냥 받아 적는 태도가 아니라 왜 그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가를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처음 보는 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변형이 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얘는 또 뭐가 나와? 표현상 특징. 왜? 시니까. 시는 예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꾸며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내용적 측면이라면 여기의 내용은 이제 형식의 측면이다. 어떤 틀에 담아냈는가다. 어떻게 펼쳐냈는가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에 맞게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화상이라는 것 자체가 제목에서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자화상이 뭔가요? 자화상. 자기를 그린 거예요. 자기를 그렸다는 거는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나를 그렸다? 뭐지? 자기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관찰해야 되잖아.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아성찰의 표상이다. 자아성찰을 의미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죠? 자아성찰인가? 누가 썼어?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그지? 윤동주. 알게 뭐야, 그지? 진짜 중요한데. 뒤에 배우게 되는 이육사 시인하고도 비교가 되고요. 이렇게 특징적인 어떤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자아성찰이라는 건 윤동주라는 시인을 정말 대표하는 그러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자아성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흘러나는 게 자아분열. 분열까지 가죠. 이분이 정신병자였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를 나눈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지. 어떤 사람? 그렇지. 현실적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로 나누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반성. 이게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지? 여기서 이제 내적 갈등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양상이 윤동주 시의 되게 큰 흐름이다.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에서는 자아의 분열이 일어났다고까지는 뭐 좀 보기가 어렵죠. 뭐 내적 화자가 있다, 뭐 이상적 화자가 있다. 완전히 극명하게 대립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살짝 나타나긴 해요. 여기도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윤동주의 시 자체는 이러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는 자신과 자기가 현실에 처해 있는 자아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기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반성하는 이런 내용의 시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시를 더 배우시게 되면 그때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제가 엮어서 같이 해드릴게요. 뭘 하실지를 몰라가지고 매년 조금씩 달라져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동주 씨가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힌트로는 쓸 수 있다. 됐죠? 갑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에 선생님이 뭐 보라고 했었냐면 기억나시죠? 수식어는 항상 신경 쓰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우물?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거고요. 논가에 외딴 우물입니다. 외딴 우물. 굉장히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찾아갑니다. 홀로.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봐? 들여다봐?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우물이라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네. 서술어 봤잖아, 그치? 상황을 생각해야지. 어떤 남자가 산모퉁이를 돌아 굽이굽이 찾아가는 거야. 자, 이것도 하나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물이라는 것이 언제든 문만 열고 나가면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야. 돌고 돌고 돌아서 천천히 찾아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아성찰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니? 그 우물에 누가 있니? 내가 보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우물 속에는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굉장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 나열을 해놨거든요. 나열을 해놨는데 그 속성 하나하나 면면을 보니까 어떻죠? 달, 구름, 하늘, 바람 다 뭐야? 속성이 뭐야? 공통점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초등 문제 아니야? 이거 유치원 문제 아니야? 자, 그래, 자연문제.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수식어. 적어도 내가 이 속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정도인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같니 마이너스 같니? 지금 봐봐. 니네가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이 안에 달이 밝게 떠 있고 구름이 막 흐르고 있고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이 들어가 있고 가을이 있어. 그럼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느낌이 어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돼. 이렇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자연물들을 쭉 나열해놨는데 그 자연물들을 플러스로 나열했어. 플러스. 자, 그리고 지금 연을 하나 분리시켰어.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 한 사나이가 있어.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그러한 우물 속 풍경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대. 알겠지? 그럼 이제 상황을 생각해보자. 여기 지금 내가 산모퉁이를 돌아가지고 외딴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봤대. 여기는 근데 그림이 그렇게 안 나와서 선생님 그릴 수 있을까? 선생님 그림 잘 그리는 건 다 알지?
영아. 너무 자 이렇게 찾아봤어. 이렇게 들여다봤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때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지. 느낌이 팍 오지. 알겠지? 근데 거기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한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아 작가는 이걸 왜 보여주냐는 거야. 작가는 왜 이런 상황을 설정했냐는 거야.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치? 자 봤더니 이 작가가 지금 들어가서 찾아서 우물을 들여다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야.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딱 들여다봤을 때 내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물을 뭐의 용도로 썼구나. 누굴 보는 용도로 썼구나. 그래 본인을 들여다보는 용도로 썼죠. 그래서 얘를 어려운 말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매개체다. 만약에 내가 우물을 보지 않았다면 나를 볼 수 없잖니. 그지? 그리고 그 자신을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어떤 사물로 생각을 한 거야. 거기까지 알겠지? 우물이 어떻게 하니까? 우물이 나를 볼 수 있게 하지. 맞잖아. 그러니까 매개체잖아. 이해되니? 작가는 나는 나를 돌아보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시인이잖아. 시인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어떻게 찾아가는 사내를 등장시키고 그 사내가 들여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랬는데 들여다봤더니 나머지 자연물들은 굉장히 어때? 순수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대. 그런데 봐봐. 그 사나이가 별표 뭐래? 별표야. 정서잖아 정서. 정서가 나타나는 행동이 너무 중요하댔잖아. 들여다본 결과 그 사나이는 누구로 추정되는데? 하자. 우물에 비친 나로 추정되는데 그 사나이가 어떻대? 반응. 밉대. 내가 못마땅한 거야? 내가 만족스러운 거야? 내가 못마땅한 거야. 성찰의 결과 내가 못마땅한 거야. 그럼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이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설정을 해놓은 거지. 누구랑?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과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야?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대조를 통한 강조. 거기까지 알겠니?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봐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들여다보고, 진짜 짜증나. 존못. 이런 다음에, 넌 돌아갔어.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누구야? 그게 누구였어? 그 못생겼던 애가. 초라하고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던 내가 누구였어, 사실은. 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가다 생각해보니까, 걔도 뭐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닐 텐데 걔도 다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닐 거야 라면서 연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서 또 나왔어. 여기 이거는 시험 문제 포인트야. 여기야. 어떻게? 정서가 변해. 정서가 변한다? 어떻게 변해? 왜 나 혼자 해? 야 미웠어 분명히. 이건 왜 미워? 들여다봤는데 걔가 너무 초라하고 싫은 거야. 맞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은 너무 예쁜데 거기에 껴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미워졌어. 그런데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우물 속에 비춰져 있던 그 사나이가 어떻게 돼? 가엾어져.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치? 부끄러웠다가 어떻게 됐어? 연민이야. 근데 이게 왜 자신에 대한 연민이야? 우물 속에 비쳤던 애가 누구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연민이지. 그래서 다시 갔어. 다시 가서 또 들여다봤어. 또 성찰을 하는 거지. 근데 그대로 있어. 근데 보니까 또 어때? 뭘 신겼어? 또 너무 초라하고 너무 꼴 보기도 싫었어. 다시 또 어때? 미워져.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미웠다가 갔지? 다시 갔어.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가엾어. 다시 왔어.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갔어. 얘 마음속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 이런 거지. 미웠다가 가다 생각해보니까 안 됐고 돌아가서 딱 들여다보니까 그대로야.
또 싫어. 다시 또 돌아가.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정서가 또 바뀌었어요. 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미웠어. 자기 반성이죠?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런 연민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도로 가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나이가 다시 또 보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미워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리워집니다라고 지금 표현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그리워집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립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립다라는 건 시점은 언제 있었던 일을 그리워하는 거니? 과거에 있었던 걸 그리워하는 거야. 현재나 미래를 그리워할 수는 없어.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립다라는 건 그 그리웠던 추억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리운 건 왜 그리운 거야? 플러스니까 그리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 되게 멋있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헤어진 남자가 여자한테 또 찾아가고 다시 만나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모르지 니네 당연히 그지? 넌 나에게 더 이상 추억이 아니야. 넌 그냥 나한테 나쁜 기억일 뿐이야. 이렇게 말했대. 안 멋있냐? 이 정석은 메마른 아이들아. 멋있지? 기억은 뭐야? 플러스적인 요소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남아있는 거야. 메모리야, 메모리. 근데 얘는 뭐야? 추억은? 그리움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플러스야. 그립다라는 거. 얘 봐봐. 어린 시절이 그리운데 내가 아동학대를 당했어. 그리워? 그걸 그립다 그래? 그러지 않지. 그지? 그지? 그립다는 건 뭐야? 플러스라는 거야. 언제? 과거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그리워하는 건 뭐다? 과거야. 플러스였던 모습. 이해됐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이 시적화자가 이제 자기 자신이겠죠. 선무통일을 돌아서 맷단 우물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들이 쭉 펼쳐져 있고 거기에 있는 한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나야. 봤더니 주변에 있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그 풍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래서 아까 장난으로 존못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얼굴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를 들여다봤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랬다가 연민을 느꼈다가 다시 가서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미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리워집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립다라는 표현은 뭐다?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그립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봤는데 그 사나이가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과거의 자신이지. 그지? 그때의 자아는 어땠겠어? 순수하고 뭔가 이상적이었겠지. 맞아? 그럼 반대말로 현실은 마음에 안 드는 자아겠지. 부정적 자아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이제 내 분열이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분열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어디 있었지? 두 번째 연애 있었어. 그죠? 똑같아요? 똑같진 않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자, 2연하고 마지막 연 묶어보세요. 2연하고 마지막 연 묶어보세요. 6연 맞죠? 반복됐어. 그런데 약간 변형해서 연주하고 있어. 반복과 변주라고 표현해요. 변주. 이 단어 잘 나와요? 변형해서 연주했다고. 알겠죠? 자, 그런데 시의 앞부분과 시의 끝부분에다가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식구, 시어를 나란히 두는 우리가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해요? 세상 전개 방식 중에서? 얼굴 잘한다.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의 특징, 효과. 일단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예요? 운율 형성되죠? 기본적으로 반복은 운율 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강조는 따라옵니다. 그냥.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잖아. 엄마가 너네한테 몇 번째 말해 지금? 선생님이 몇 번을 말하니? 왜 몇 번을 말해? 시간 때우려고?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반복은 뭐가 따라와? 운율은 당연히 형성되고 강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통일감.
그래서 선생님 되게 뭐 균형감 이런 거는 선생님 되게 좀 저렴한 비율을 들었잖아. 햄버거를 먹을 때 번, 패티, 번이 없으면 어때? 안정감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게 돼? 번, 패티, 번 이렇게 번으로 깔아줘야 앞뒤가 같아야 균형감이 있단 말이야. 안정감이 있고 알겠지? 이걸로 이해하면 애들 되게 좋아하던데 니네는 안 좋아하네. 알겠지? 그래서 수미상관이 사용됐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억처럼 같은 말이야. 그리워집니다와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추억이잖아요. 추억. 추억. 추억은 아까 뭐라고? 긍정적인 기억.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기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억처럼 사나이는 누구겠어? 현재의 나야 과거의 나야? 이 추억처럼 사나이는 누구야? 과거의 나야 과거. 과거의 플러스자 이상적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자 여기는 정리가 지금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일부러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씩 표현상 특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용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상황이 뭐죠? 상황? 뭐하고 있죠? 자아성찰하고 있죠. 자아성찰에서 결과가 뭐죠? 왔다 갔다 하고 내적 갈등. 그죠? 현실적 자아,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애증을 갖고 있어요. 애증이 뭐예요? 민준아, 애증이 뭐야? 애. 사랑할 애. 증. 증오할 증이야. 그럼 뭐야?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야. 밉지만 버릴 순 없고 좋아하지만 또 밉고 부부관계 같은 거지. 사랑은 하는데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자식들 보면서 살다가 또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자 여기도 지금 두 가지의 정서가 나오잖아요. 뭐죠? 자신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있고 연민도 있고 옛날의 마음에 그리움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핵심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면은 이 시는요. 선생님 원래 이거 설명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은근히 모르더라 니네. 그래가지고 설명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서정시는 무슨 뜻이야? 자유시는 알지?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다는 얘기. 현대시는 거의 자유시죠. 서정시는 야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개인의 정서. 정서를 노래하는 개인. 성찰은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는 현재의 심리 상태를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정서가 너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독백적, 말했죠. 독백적이라는 혼잣말 하는 거야. 자, 자아성찰과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이야. 그 매개체가 된 건 누구였어? 우물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사람이 윤동주라는 점에서 윤동주라는 점과 윤동주가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걸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이제 왜 이게 암울한 현실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자신에 대한 애증이야. 연민도 될 수 있고 부끄러움도 될 수 있고 복잡한 마음이죠. 그리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거 섞여있지? 그래서 애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특징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남겨놓은 거야. 니네 보고 찾으라고. 자, 비음, 니다, 비음, 니다로 끝나나요? 확인해보세요. 그죠? 비읍니다, 비읍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조라는 것은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어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구어체. 일상에서 말하는 어플한 거. 꼭 말을 하듯이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문적이라는 것은 산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산문이라는 뜻은 아니고 마치 줄글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굉장히 뭐 운율이 되게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열거법 어딨나요? 너무 중요하죠. 열거법 어딨나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죠? 반복법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반복이지 뭐. 앞이 수미상관도 반복이 될 수 있고요. 사나이란 말도 계속 반복되고요. 그죠? 뭐 뭐뭐합니다도 뭐 반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층법. 점층법. 자연물 나열 뒤에. 추억처럼 사나이를 잘했어. 점층법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낯선 표현이라서 점층법이 뭐냐면은 층층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점점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가거나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뭐냐면 점점 구체화되는 거. 이거 하나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점점 구체화되면 걔도 점층이에요. 그죠? 그러면 몇 연과 몇 연을 비교해 보면 되냐면 자, 2연과 6연을 비교해 보면 돼요. 켜켜이 쌓이다가 마지막에 뭐가 붙었어요? 다 똑같이 가다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 더 붙였죠. 그죠? 그래서 2연에서 6연으로 갈 때 구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붙었어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 학교에서 강조를 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 전개에 따라 정말 중요하죠. 정서와 인식이 변화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무 별거 아니어가지고 그러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뭐냐 하면 시적 허용 일단 찾을 수 있어요. 시적 허용. 4번 쓰세요.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어딨니? 파란. 그렇지. 파란.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찾기 힘든데 공간각적 이미지가 하나 보여요. 어디 있게? 힌트는 2연에 있어. 뭐 6연에도 있는 거지? 우리가 짱이다. 우리는 다 100점 맞아가야 돼. 알았지? 파란 봐라. 근데 이상고는 모르겠는데 공상고는 문제 어려워가지고 안녕이랑 이상고도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 공부 잘하는 좀 많이 갔을 거야 이상? 그치? 그래서 또 다를 수도 있어.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왜 공간각적이야?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파랗다는 건 뭐지? 시각이야. 바람은? 이런 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나 봐봐. 눈으로 보이나? 냄새가 나나? 그렇지. 촉각에 닿는 거야. 파란 걸로 이렇게. 촉각. 자,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무엇으로 만드는 거니까 바람이 주어 서술을 만들어버렸어. 파랗다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촉각을 그렇지 잘한다. 촉각을 시각화로 돼. 이거 잘 정리하세요. 뭐 어디 나왔어? 민준아 어제 늦게 잤어? 민준아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정신 차려. 됐나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왼쪽에 시상 전개 방식 우물을 들여다보고요. 돌아가고요. 도로 가서 우물을 들여다보고요. 다시 돌아가 생각하는 거 행위 반복 나타나고 일단 화자 정서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선생님 추가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보면 무엇이 뭐뭐고 무엇이 뭐뭐고 무엇이 뭐뭐고 무엇이 뭐뭐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6번 무엇이 뭐고 이게 이제 반복법에 뭐 넣었을 수도 있죠. 그죠? 음료도 형성돼 있는 이걸 반복법에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따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문장 구조가 반복법입니다. 자, 문장 구조 반복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알아주셔야 되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통과구조 반복. 자, 그 다음에 얘네는 OX 퀴즈가 있어.
이 시의 유견에서 너희들은 보지 말고 답해. 이 시의 유견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OX. 오. 왜? 여태까지 미웠다 좋았다 미웠다 좋았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추억으로 하나 사나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결론을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우물은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다. 자, 그 다음에 성찰의 대상인 자신을 의미하는 시어는 사나이. 잘한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냉소적이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맞는 냉소적이라는 건 뭐죠, 근데? 차갑게 비웃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인 건 맞지만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어요, 자기를. 직가습기 뭐 이래? 아니지? X야.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 맞죠? 자, 근데 선생님 이제 여기서 너희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문학이라는 건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게 원래 문학의 속성이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판단하게끔 계속해서 문제를 던져주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별표만 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시는 건데 이걸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냥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를 먼저. 단 문제를 푸실 때 절대 문제를 먼저 다짜고짜 풀면 안 됩니다. 본문 학습이 우선이 돼야 돼요. 본문 학습을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나가면 좋으냐면 오늘 너희들이 집에 가서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을 집에 가서 각자 자기는 했을 거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일단 이걸 한번 공부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자습서 문제를 풀어보고 첫 번째 그렇게 하고 4월에 가면 이제 그때 또 문제를 나눠드리긴 할 건데 그때도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제 중학생들 때 이렇게까지는 안 시켰는데 이거 되게 도움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 자기가 생각해서 써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 근데 그냥 이렇게 보잖아? 그냥 보고 있어 그냥. 이해가 되지 다 봤던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문법도 공부 그렇게 안 시킬 거고 백지 테스트 볼 겁니다. 백지. 공부할 때 집에 가서도 문법을 배우고 나면 집에 가서 백지에다가 써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된소리 대기 그랬어.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비워놓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지금 쓸 수 있어? 몇 가지 있었어? 사례가 몇 가지 있었어? 네 가지 있었지. 그치? 그러면 네가 첫 번째 거는 생각날 수도 있고 안 울림 예사소리 기억 받아가라. 그치? 안 울림 예사소리가 부딪힐 때 나는 거. 두 번째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 뭐 이게 있었지. 세 번째 생각 안 나. 네 번째 한자어. 세 번째 뭐였지? 이래야 공부가 된다고. 그냥 문법을 보고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이게 있었지? 이렇게 하고 내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정리가 안 되는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문법은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시험 볼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남겨서 보든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남는 거 좋죠? 자, 가자. 1번에 1번 별표 2개, 1번에 2번 별표 3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별표 2개, 이건 다 별표야. 2번에 별표 3개, 2번은 완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2번 2개, 3번 2개 다 중요해.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 학습 활동을. 그 다음에 3-1번 별표 3개, 2번도 별표 3개, 4번도 별표 3개. 다 별표야. 미안해. 진짜 너무 다해. 얘네는 학습 활동을 시험 문제 내라고 해놨어 거의. 얘들아 학습 활동은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와. 그거 소설용 없어? 그래서 서술형 그 이상으로 또 없구나. 아 그거 안 되는데 그러면. 너네는 좋겠지만 야 지금 몇 시대? 아 그거 쉬었다 해야 되나? 안 쉬어도 돼요 혹시? 좀 쉬어요? 좀 쉬어요? 오늘 최착점 뭐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차라리 그 시간에 문법을 좀 하겠습니다. 문법.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 거 종이 줄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주면 오늘 절정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주면 너희들은 그냥 선생님이 수업 해주는 거를 상기를 시키면서
받아 적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음은 책입표 다 외워요? 음은 책입표 다 외워 있어야 돼요. 음은 변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케이, 잠깐 쉽시다. 이거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음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절정해야 돼요.